자, 어육들을 품고 있는 부산 남구을의 국회의원 박지호입니다. 우리 네 분의 도지사님 고생 많으시고요. 다들 뭐 국회 경험도 있고 다 계시는데 참 해보니까 답답하죠. 되는 거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중앙에서 다 갖고 있고 기재부도 다 갖고 있고 또 국회의원 해보실 때도 국회의원도 별로 할 게 없죠. 관료들이 다 하는데.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 전체 우리 정치권이 하나로 좀 통합을 해서 진짜 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세상에 맞는 우리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이런 논쟁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야 뭐 이념 논쟁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로는 국가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우리 국회부터 또 도지사님들부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중요한 질의하기에는 앞서서 우리 대구 경북 주민 여러분과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 축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게 그 우여곡절 끝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어쨌든 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됐고 또 서로 양보해서 됐는데 우리 도지사님하고 시장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구 경북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좀 나아가기 위해서 디딤돌을 하나 놨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또 부울경공항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논의 끝에 이제 갈등을 끝내고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양쪽 모두가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서 대구 경북과 부울경이 상생하는 그런 발전의 길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왜 우리 이철우 지사님한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연구단이 만든 그 기본 구상안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역권 논의가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가고 있고 또 어쨌든 이 마음을 비우면 더 빨리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목표가 이제 2022년 단일 지자체 선거까지 하고 특별자치도 출범한다 이런 목표로 되고 있대요. 예. 근데 이제 이래 속도 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로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어쨌든 이게 이제 경제 공동체 과정을 좀 충분히 거치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또 어떤 게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죠? 먼저 해놓고 경제 공동체로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행정 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지사님. 예. 이대로 가면은 지방 소멸 닥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이제는 도시 경쟁력이기 때문에 경북은 대구 해역이 지기 전에 우리가 인구가 495만인데 대구가 180만, 경북이 315만이었는데 현재 둘이 합쳐도 옛날 수준 40년 전 수준 그대로입니다. 나라 그렇죠. 인구가 40% 줄었는데 봅시다. 이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이 너무 이제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뭐 부산 같은 경우도 420만 인구가 330 지금 5만 빠졌습니다. 그건 한 20몇 년 만에. 이거는 이제 완전히 수도권 집중화의 과정인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로는 어쨌든 새로운 이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할 거 아닙니까? 예. 모든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다 마찬가지의 일일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좀 잘 되면 통합하는 과정이 다양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록을 잘 남겨놓으시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에 아주 수월하지 않겠나 해서 모범 사례로 좀 잘 기록에 좀 남겨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대구 경북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안위 차원에서 형한테 도울 수 있는 건 다 예, 광역 그 통합이라든지 또 지금 지자체 소멸 지역에 있는 지역 통합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그 법에 따라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지사님들께서 원하시는 걸 주십시오. 그럼 예. 저희들도 응연을 해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위에서 그런 법안을 기초되는 법안을 하나 만들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네 분 다 조금 들으셔야 될 그 아닌데요. 올 6월까지 4개의 도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현황 아시죠? 강원도 충청북도가 3회, 경상북도가 2회,
제주도는 이랍니다. 도청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사실상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기초자치제까지 포함하면 경상북도가 23회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일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경북도청이 31명을 포함해서 총 91명으로 가장 많고요. 근데 저는 우수공무원 포상의 숫자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적극 행정 취지에 맞는 업무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라면 언제든지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걸 좀 검토해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대다수가 일상이 바빠서 지원회를 개최 못했다라는 이야기. 또 둘째는 공무원들이 일상 행정에서 각종 규제나 반대 민원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 일이 많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적극 행정을 못 연다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한번 보시면 코로나 사태로 가장 어려웠던 부서, 이런 부서가 오히려 적극 행정위원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K 방역을 성공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법이나 규제나 이런 걸 벗어나서 빨리빨리 집행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적극 행정지원회를 열어서 우리 테두리의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민원으로 다 그걸 했는지 이런 사례를 좀 봤는데요. 예를 들면 행안부가 작년에까지 올해까지 지방자치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사정 컨설팅 처리 실적 알죠?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내용이 아주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안을 어쨌든 지원위원회나 감사부서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처리한 실정이거든요. 왜 이러십니까? 자꾸 1분 더 드리세요. 이 컨설팅 사례는 우리 공직사회를 발전시키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 컨설팅 과정을 참조를 하면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도움되고 이게 민원이나 뭐 지역에도 상당히 발전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적극 행정에 좀 더 많이 해주시고요. 이 적극 행정의 필요성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들 한 말씀씩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희룡 지사님부터. 예, 분발하겠습니다. 좀 잘 열어가지고 좀 그거 하이소 주변에 좀 예. 알리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충청도 이사. 우리 지원위원회는 많이 열지 않았어도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적극 행정 컨설팅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간한 민원 같은 것은 이걸 거의 다 해결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주 유용하게 저희들이 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네, 존경하는 박재 의원님, 우리 강원도 실적과 포상 숫자가 좀 적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무원이 아주 고질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행정을 도지사한테 허가 사인이 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도지사가 다 책임지겠다. 감사하고 뭐 처벌 받는 것도 다 할 테니까 그 개별적으로 공문을 다 줬습니다. 도지사한테 이야기한 걸 모든 걸 책임을 다 질 테니까 알아서 다 하고 뭐 이런 말 해도 되겠습니까만은 우리 도청 공무원들한테 매일 하는 이야기가 민원 들어오면은 깜빵 안 가면 전부 다 해라. 이게 제가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민원 위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예.